시간이 많이 없다고 사회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수업을 할 때 종친다고 나갑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 이야기는 이만하면 되었고, 내가 79년도에 늦게 27의 교단에 서서 3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건방지지만은 그런 대로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할 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게 내한테는 참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먹고 살아라고 돈 주고 그거 갖고 이렇게 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게 내한테는 가장 참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평생을 살았던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 전에 대양중학교 제자 현철이가 부부간에 내한테 찾아와서 자기 애 대학 보내는데 서울로 가고 싶다 하는데 어떠냐고 물었을 때 무언가 대답을 하다가 그래 보내라, 어려워도 가야지. 그때 현철이 처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 말이 늘 걸려요. 그거를 다들 그렇게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돈이 나오고 이랬으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세상을 두고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죄스럽습니다. 지내온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변호사, 의사, 교수부터 시작해서 택시기사까지 다 와 있습니다. 지금도 29 내 경공 친구들은 직장을 아직도 구하지 못하고 알바를 하고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한테 개인으로 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뭉뚱그려서 내가 공개로 밝혀둬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항공고 대항중학교 시절 1979년에서 85년 이 시대 때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시락만 하나 사줘도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좋은 선생 되기가 쉬웠죠. 그런데 내가 이때 아이들한테 잘못했던 게 열정이 좀 젊어서 그랬는지 내가 그렇게 애들을 두드리 팼대요. 효성이 내한테 맞은 이야기하면 막 내가 그냥 그래서 내가 막 빌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미안하다고, 지나간 시절인데 용서해라고. 선생님 용서하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씨바 이 소리가 왜 안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열정으로 선생하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모여고 제자들에게 성모여고 말만 하면 눈물이 날랍니다. 제일 미안합니다. 내 때문에 애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89년) 해직 직전에 그 마음고생들, 친구들이 이제 커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주임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40이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평생 못 잊을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마 정은 제일 크게 깊게 들었을 겁니다. 그거 알아요. 내가 해직 때, 우리 어머니도 저 앉아 계신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해직 시절을 저는 절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도 다르지 않던 시절이었다. 내한테는 가장 행복한 절정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로 죄스럽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도 왜 학교를 그만두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져야 될 짐은 져야지. 가거라. 우리는 그대로 살면 안 되나? 그러면서 밀어주셨습니다. 심영철 선생 같은 사람은 해직이 되고 난 뒤에 자기 학교, 노영민 선생도 그때 같은 학교였죠. 후원회 회원들이 모든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다 후원회 회원들이었어요. 성모여고는 내가 잘 못했든지 잘 못했죠. 한 명도 후원회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선생들하고 원수였습니다. 잘 못 살았죠. 근데 제가 중앙고등학교에 복직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갈등 없이 지내보자. 수업, 학교에서 시키는 일, 최고로 내 잘할 자신 있다. 보충수업, 특강, 방송수업,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방송수업 잘했습니다. 내가 방송수업을 하면은 전교가 조용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학부형 돈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전교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석 저기 미쳤다. 성하이기하고 양윤복 선생하고 내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미쳤습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새롭게 아이들을 만난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교실을, 해가 드는 교실을 문집을 내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고로 갔는데 부산진고에서는 규정대로만 해봤습니다. 또 보충수업 안 해. 야간 자습 안 해. 담임은 좋아해. 근데 나는 자습 감독할 수가 없어. 내 혼자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집에 오곤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없을 겁니다. 부산진고 출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하고 내가 전혀 잘못 살은 건 아닙니다.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해운대로 오기 직전 경남공고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남공고 2004년부터 2007년 선생노릇 한 지 25년째 되었습니다. 내 나이 52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때가 비로소 교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2이 되었을 때 경남공고 아이들하고 살면서 나는 선생 노릇을 했다 하고 자부합니다. 그만큼 경남공고 아이들이 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글을 썼지만은 글쓰기 교육이 가장 잘 되었던 때가 언제냐? 경남공고입니다. 그 학생들이 써낸 작품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나는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도대체 학교가 뭐길래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쓴 글이 다 있습니다. 지나간 친구들 경남공고 아이들이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가난이 준 힘입니다. 여학생이 장의학과에 갑니다. 나도 참 소견없지. 선생님 저 장의학과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들고 온 아이한테 물리치료과에 가지. 그게 상담입니까? 걔가 하는 말이 성적 때문에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정경아. 그래 어쩌겠노. 그래 가봐라. 얘가 졸업을 하고 내한테 까만 정장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떡보따리부터 먼저 내한테 안기려고 전철에 올라오면서 떡보따리를 내한테 내민데 야야 떡이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지 한번 안아보자. 그 애한테 27, 28 된 그 애한테 다른 친구들하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경아 네 염도 하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제 전공이에요. 그 염을 전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아이 나는 더 큰 힘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아이들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하고 어른 글쓰기를 한번 하려고 내가 제안을 합니다. 한번 하려고 했죠. 글쓰기 AS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잘못했던 거 AS 합니다.
해서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책을 내보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공고 학생 작품 2작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목, 비 맞는 옥수수. 집에 가는 길, 서면 근처 마을버스를 타러 간다. 정류장 옆에서 아저씨가 옥수수를 판다. 작은 리어가에 널빤지 하나 얹고 옥수수 몇 개 올려놓고 판다. 아저씨가 더러워 보인다. 옷도 안 빤 것 같고 씻지도 않았는지 살들이 시커멓다. 누가 사갈까? 집에 갈 때면 항상 본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은 비가 온다. 장마다. 집에 가는 길. 오늘은 옥수수 못 팔겠다. 그러나 오늘도 옥수수를 판다. 그 자리 그대로. 뒤에 있는 나무에 부서진 우산 걸치고 옥수수 비 다 맞게 한다. 누가 사갈까? 아저씨가 담배를 태운다. 자기 말 하나도 없죠. 본 것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옥수수 파는 아저씨 안타까운 그 모습,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이웃을 볼 줄 아는 눈. 얘가 며칠 후에 옥수수 파는 아저씨 일을 써가 왔어요. 선생님, 와, 아이고 그 아저씨한테 여자가 생겼어요. 어? 아, 제일 처음에는 그 여자가 그 트럭 몰고 와서 파는데 서로 싸울 것 같더만은, 아, 며칠 뭐 물건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러다만 이제 같이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쓴 걸 내한테 주었는데 막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종이에 그냥 써가 준 건데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35년 선생 생활 중에서 가장 잘 쓴 글 3이라 누겠노? 니 나이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수 왔나? 명수 못 온다던데 야는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 있다 요새는 뭐 그만두었다던데 연락이 안 됐어. 생선장수 아주머니 경남공고 2학년 김명수. 집으로 가는 길.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져 간다. 늘 다니던 시장터 옆 작은 골목, 변함없이 골목 덜머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생선장수 아주머니. 늦은 저녁인지 파리가 날아다니는 생선 대가리 옆에는 양푼이에 한가득 비빈 밥이 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파마머리에 키가 조그마한 아주머니가 주름투성이 투박한 손에 낡은 칼을 들고 생선 대가리를 쳐댄다. 한참을 바삐 손질한 생선 2마리 봉투에 싸 손님에게 건네주고는 돈 받아 생선 비늘과 내장이 말라붙은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는다. 그리고는 다시 양푼을 손에 들고 파리를 쳐내며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한다.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며.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고맙습니다.